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2019년 첫 녹화 날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오랜만이에요. 아니, 뭐 자주 봤죠. 47.3세에서 시작해서 48.6세, 그리고 이제는 49.7세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를 탓할 나이가 못 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삼행시 녹화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제는 넓은 범주로는 1인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인 시대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한 이유는 트렌드책 읽지 마라 시리즈에서 황영이 이제 트렌드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달, 이 세 개의 조합에 따라서 이 발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구 구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1인 가구가 비단 20, 30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님 세대들이 여전히 1인 가구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인 시대라는 주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먹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리브가 있고 바이가 있습니다. 혼자 산다, 혼자 살기도 하고 혼자 구입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트렌드책 읽지 마라 그 이후에 저희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는지. 트렌드책 읽지 마라 그 이후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언행일치 차원에서 안 봤습니다만. 문피는 보셨나요? 저는 좀 본의 아니게 읽긴 했습니다. 반전이 있는 게, 제가 뭐 기업의 콘텐츠를 제작해주고 있는데 2018년 말에 2019 트렌드 코리아를 분석하는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죠,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읽고 분석을 해서 방송을 만들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처음에는 진짜 결사반대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트렌드책 읽지 마라라는 컨텐츠를 만든 입장에서 내가 그런 거를 만들면 창피해서 못 산다. 차라리 우리 삼행시에 트렌드책 읽지 마라를 짧은 요약본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이걸로 방송을 하면 안 되겠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황영이랑 흥 소장이라고 있다. 뭔 이런 듣보를 갖다가. 그래서 까였습니다. 황영이 누구냐? 황영이 누구냐고. 트렌드 구라의 본진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셨구나. 서울대를 가서 박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 막 인트로랑 멋있게 만드셨던데. 인터뷰하려고 약간 스터디도 하고 뭐 그러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피 머릿속에 2019년 트렌드 그럼 가장 떠오르는 단어, 표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세포화된 소비자. 점점 시장이 점점 작게 쪼개지고 있다. 뭐 세포화된 소비자, 원자화된 소비자가 뭐 어떤 의미예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죠. 그 중에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배송, 뭐 샛별 배송, 간편 조리식,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19가 좀 별로야. 오히려 다른 책들에서 유튜브에 홀릭되는 사람들이 왜 홀릭되고 있고, 1인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왜 가속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가 좋은 게, 혼자 산다는 것, 살아가고 뭔가를 구매도 하고, 근데 내 시간을 또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시간을 소비하는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재미있는 현상들과 저희 삼행시 또 황영의 인사이트도 듣고 싶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삼행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실제로 그런데요, 좀 자극적이고 막 어그로만 끌고 이런 콘텐츠보다는 저희같이 좀 고퀄리티? 저희가 스스로 고퀄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그 실제 유튜브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조금 정제되고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어떤 그 질의, 양질의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회수가 아니라 시청 지속 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 끝까지 다 봤느냐, 이런 것들로 그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삼행시에게 아직 앞으로 기회가 더 많다. 그럼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삼행시가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독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2019년 2월
17일 오늘 현재 789명이고요. 유튜브. 네,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 그런데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17.3만 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연으로 한 우리 사람은 거를 계속 본 네, 누적 시청 시간. 시간이 17만 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천일님 계시죠? 우리 임천일님이 삼행시를 계속 정주행하면서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는 트렌드 책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오늘 다 얘기하기엔 너무 넓어지니까 1인 시대로 좀 포커싱을 맞추되 밀레니얼 가족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밀레니얼 가족은 뭐 80년대에서 200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만든 가족이라고 숫자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요 숫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라이프 스타일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거나 혹은 혼자 사는 사람도 사실 밀레니얼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소비하는 어떤 플랫폼, 상품, 서비스들이 앞으로 지금 우리 삼행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좀 인사이트나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황영, 뭔가 열심히 계속 쓰고 녹화하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시고 와서 방송에 임해주세요. 저희가 이 삼행시를 녹화하면서 사실은 뭐 이제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가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고 뭐 이런 덩어리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얘기를 해도 좀 용서해 주시고 지금 공부한다고 타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2019년 트렌드 관련한 책을 전혀 안 읽었어요. 전혀 안 읽고 뭐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용어가 주는 매력 이 있어요, 그죠? 아까 세포마켓.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는 1인 1마켓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에요? 그 당신 공부했다며 좀. 아니 모르세요? 황영이 어딘가에서 자기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책도 혼자서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게을러서 못 하시는 거지. 그게 본인이 자기의 채널을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할 수도 있고. 황영이 남한테는 하라고 하면서 지는 안 하는 게 좀 많아. 왜 세포마켓 왜 물어보시려고 그러세요? 그 숨은 어떤 깊은 뜻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포마켓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작게 규정되는 시장이 있다 이런 의미인지. 뭐 이따가 인블리 얘기도 하겠지만 시작은 한 명의 인스타 혹은 SNS의 어떤 셀러 그 개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어서 같이 동질감을 누고 싶어서 그게 실제로 판매에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고요. 제가 마켓을 창출하기도 좀 쉬워졌고 제가 뭔가를 구입하기도 굉장히 쉬워진 시대가 된 거죠. 올해 2019년 거 조금 이렇게 쭉 보시니까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거 진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저희 이 삼행시에 좀 뼈아픈 실패한 시리즈가 있어요. 놈놈놈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6.25 이런 걸 좀 다뤘잖아요. 그런데 요즘 6.25가 하는 광고와 마케팅을 보면 우리 황영이 놈놈놈 시리즈에서 얘기했던 2등이 1등을 잡는 전략을 요즘 구사하고 있어요. 가끔 이럴 때 보면 황영이 왜 게으른 천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델이 말하는 핵심 카피, 핵심 메시지가 혼자서 이 맛있는 걸 난 시켜 먹을 수 있다. 혼자 소비한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거 하기에 예전에 힘들었다면 우리 이런 베니핏을 주겠다는 거 아예 강조해버리죠.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삼행시 그 놈놈놈 시리즈에서 2등이 1등을 잡는 방법 편을 보면 정말 요즘 6.25가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황영이 예견한 대로 재현한 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있어요. 배민도 사실은 황영 얘기를 들었나 봐. 뭔 말이야. 배민이 황영 얘기를 들었어요. 배달과 관련된 모든 걸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어.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가 본다. 그죠? 웬일로 이렇게 아니. 뭐, 어찌됐건 그럼 2019년 트렌드 예측서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우리 흥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1인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3, 4년 전에 1인으로 내가 뭔가 혼자 혼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가 이런 게 조금 어색하고 이랬다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고 동지들이 많아졌고 혹은 이게 이제 멋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술 혼밥을 하는 것 자체가 멋있는 그렇죠. 것이다. 혼술 혼밥뿐 아니라 1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가벼운 만남을 플립 같은 데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약간의 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많이 약해졌고 어떤 층들은 마치 이게 더 멋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이건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 앞서가는 거다라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체제가 가속화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즐겁고 그런 걸 또 어딘가에 자기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올리거든요. 브이로그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다 지금 한국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근데 브이로그 문피 물어봐 진행. 안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자막 딱 해줘. 아주 중요한 거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브이로그면 비디오로 다이어리를 쓴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비디오형 블로그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웹캠을 그냥 켜놓고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해서 유튜브로 그냥 플레이하면서 자기 거를 녹화하면서 그냥 공부해요. 그냥 공부해. 화영 그것도 모르겠네. 노잼봇도 모르겠네. 노잼봇. 노잼봇이라고 혹시 아세요? 구독자 40만 50만일 거 이제. 보스는 알지. 보스는 아니 그건 말고. 칼막스 보 그러면 칼막스 얘기를 대신 전해주고 칼막스도 막 아는 체 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왜 어려운 사람 이름 노잼봇은 그 크리에이터 유튜버의 닉네임이에요. 채널명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잘생겨. 차은우 닮았어. 차은우도 모르시겠지 뭐. 차은우 아세요? 얼굴 천재라고 얼굴이 열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잘생기네. 그런 연예인과 닮았고 실제 잘생겼어요.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잘생긴 청년이 캠을 틀어놓고 그냥 공부를 해. 3시간, 4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걸 몇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할 뿐이에요. 잠깐 질문.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니 안 해.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공부해. 근데요. 그걸 보면서 지도 공부하는 거야. 아니 공부하다 싫으면 걔 얼굴 감상해. 그러다가 댓글 남겨요. 근데 그 노잼봇이라는 친구 물 마시러 가잖아요. 댓글창이 난리가 난대요. 언제 와? 자기 빨리 와. 할 때는 얘 공부할 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 아유, 긴 새끼. 시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다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 네. 그걸 그냥 틀어놨어.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A 더하기 B는 C네요. 이런 걸 배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장면을 그냥 쭉 하고 그냥 틀어주는데 그거를 같이 본다. 네. 유튜브로 40만 명의 그걸 보면서 본인도 공부를 해요. 그냥. 이해하기 틀어놓고 어렵죠? 공부하는 거.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해커스 교육 그 신입사원 그런 교육을 한번 갔는데 노잼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긴 교육회사잖아요. 공무원 준비하거나 뭐 편입 준비하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아이데이션 해보죠. 실습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 문피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 시험은 외롭거든요.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거든요. 맞아.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 10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1인씩 그 플래시몹을 하자. 노잼봇을 앞에 불러놓고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공부하자.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걸 커뮤니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랜선으로도 소통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서로 응원해주면서 힘내서 공부하게 하자. 뭐 이런 서비스를 뭐 교육회사, 해커스 교육회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흥 소장이 얘기한 것 중에 랜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랜선 집사란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랜선 집사? 제가 랜선이라는 의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이 아는 거는 뭐 사이버, 시버러버 이런 거겠지 뭐 시버러버. 랜선 집사는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근데 황영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쳐요. 그럼 황영이 고양이 키우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랜선 집사. 랜선 삼촌도 하잖아요. 네. 그 SNS에서 랜선 삼촌이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JTBC의 프로그램 중에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황영? 저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이거 좋다. 썸네일 황영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이걸로 가자. 썸네일 하나.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재미난 게 어떤 거냐면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등등에서 뜬 사람들이 오히려 역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케이블 TV로.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의 하루 일상이 어떤지를 거꾸로 이제는
케이블 TV에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짧게 한 5분짜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랜선 라이프가 왜 유튜버들을 쓰는가? 가령 이런 제목이라면 뭐냐면 예전에도 아프리카 BJ나 온라인에서 유명한 애들을 PD님들이 작가 시켜서 와서 섭외를 해서 웃기게 만들었어 그냥. 얘 덕후야. 뭐 이상한 애야. 그냥 약간 뭐랄까 약간 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얘를 그냥 이용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도 방송에서 섭외 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작가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나다운 모습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했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5년, 10년씩 혼자 방송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난 1년, 2년 사이에 아까 랜선 라이프는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산다의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야. 대도서관, 윤댕, 벤츠 뭐 그 외에 몇 명 있어요. 뷰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완전 주인공을 해주는 거야. 나 혼자 산다 보면 화사가 곱창 먹었더니 곱창 매출이 막 대한민국 곱창이 막 엄청 팔리잖아요. 그거 아세요? 화사가 곱창으로 유명해졌던 거? 몰라 이 형은 아는 게 없어. 이 형은 칼 막스. 일단 TV를 잘 못 봐. 방금 살짝 분노했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황형이라고 해줘요. 다시 얘기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방송사나 이쪽에서 이런 작은 개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 인기 많아? 우리 와서 잠깐 놀아봐. 재롱 좀 펴봐. 그러면 우리가 너 더 유명하게 해줄게. 그럼 예전에는 이 사람들도 어디 공중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막 이래서 가봤더니 별로였어. 팬들도 오빠 형 이상하게 나왔어. 걔네 나빠. 내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랜선 라이프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 거죠. 대등해지거나 혹은 더 이들을 유재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대도서관을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하고 이들의 매력이 더 잘 돋보이게 하는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 랜선 라이프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단순히 어떤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래요. 유튜브 한다고 3, 4년 하고 한 구독 10만 하고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되게 무시했대요. 카메라 들고 어디 들어오냐고 막 그랬대요.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알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이영자 씨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을 얘기해서 그게 떴다.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아까 곱창을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할 필요는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사과할래? 그래. 화사가 뭐야? 화사가 곱창을 먹었다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얘도 혹시 마마무라는 그룹은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노래 잘한다고 하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거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죠. 화사가. 아니 근데 뭐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뭐 모를 수도 있죠. 화사라는 한자를 쓰는 경우가 정말로 요새는 안 좋게 쓰이는 뜻입니다만 꽃화자에 뱀사자 쓰는 게 보통 저는 그게 좀 어색해서 그러면 여자 보컬이 그렇죠. 나와서 곱창을 먹는 걸 보여줬더니 떴다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지. 어마어마하게 곱창집이 난리가 났어요. 화사가 먹었던 그 곱창집이 뜬 게 아니고 곱창 시장 자체가 들썩였던 거죠.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그 노잼본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예전 같으면은 모여서 스터디를 했지만 요즘은 이 공부하는 풍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뭐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서 혼자 노트북 펴놓고 껴놓고 커피 마시면서 공부들을 하잖아요. 그 세계일보에서 굉장히 재미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권태로운 인간관계 즉흥성에 빠지다.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요즘이 어떠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돈, 시간이 부족해. 굳이 이거를 어떤 인간관계랑 연결 지어서 하자니 심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서적으로도 피곤하고 금전적으로도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컵밥 먹을 수 있는데 누굴 만나? 그럼 적어도 김치찌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비용하고 또 결부가 되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뭘 한다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다이어트, 뭐 인간관계 다이어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건 철학적인 접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철학 뭐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저 뭐 오늘 동창들 모임 갔다 왔는데 2시간 동안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헛헛하고 막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 철학자 말 그딴 데 가지 말라고, 혼자 있으라고. 혼자 책을 보고, 아까 live alone 근데 leave me alone. 나 리브 언론 할 테니까 리브미 언론 해줘. 내가 원할 때만. 요즘 인간관계 관련돼 갖고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태기가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의 권태기. 요즘 20, 30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 연령대에서 관태기 증상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회 제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가게 됐지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칼퇴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우리 부장님들이 퇴근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 회식도 싫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뭐 하는데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냐고. 퇴근이 너무 정시면 가족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맥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자기 패친들을 정리한다는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피드가 보고 싶지 않은 거지. 아, 그냥 말 안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그걸 굳이 왜? 제일 나는 황당해. 저한테 좋아요나 따봉이나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할 테니 뭐. 그럼 또 웃긴 게 버림받기 싫어서 그런지 좋아요를 열심히들 눌러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래서 뭐 하게 그래서 안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서 지금 아까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 저희가 사실은 SNS, 스마트폰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의 시간을 많이 체류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썸네일로 이 꼭지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황영은 왜 페이스북을 요즘 잘 안 하는가? 그러니까 황영은 SNS를 왜 요즘 덜 하는가? 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지금 전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같이 돌리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리 황영이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게 더 많더라.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삼행시 제작자로서 이 문피의 편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황영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전격하기로 했습니다. 자, 혼자 산다는 것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 소장, 혼자 산다는 게 결국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유튜브도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폰과 마주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 폰을 마주하면서 희노애락 애호욕이 생기는데 저는 3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제가 좋은 일 있고 축하받고 싶으면 올리면 축하도 받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도 받고. 그런데 그런 혼자 내가 폰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피곤하기 시작했고 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사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황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페이스북 사용 횟수와 게재의 타이밍을 보면 그의 그 디프레스와 건강이 진짜 안 좋거나 마음이 좀 꿀꿀하거나 이게 여전히 드러납니다. 황영은 왜 SNS를 잘 안 하는가? 이걸 저는 하나의 꼭지로 여기서 황영은 황영이 될 수도 있고 흥소장이 될 수도 있고 문피는 뭐 워낙 잘 열심히 소통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들 할 것 같아요. 난 글쎄 요즘엔 잘 안 하게 돼. 황영은 페이스북 요즘에 왜 잘 안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셜에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건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다. 자랑질 아니면 징징거리는 거고, 단 그 자랑질을 하거나 징징거릴 때 일정 정도의 클래스 격을 지키면 서로 욕 안 먹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셜 잘 하는 분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일기장 쓰듯이 쓰는 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오래 가고 좋아요. 그런데 혼자 산다는 것 관련해서 리브 언론 그리고 리브 미 언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셜 미디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사는데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홀로 어떤 걸 하고 혼자 사는데 그 외로움을 감내해야 혼자 사는 건데 지나치게 혼자 고립됐다는 외로움은 또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준의 유대나 연대 정도는 원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또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을 뭘 열심히 쓰고 했을 경우에 받아오는 반응 자체가 즐거웠던 초창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느슨하게 연결되는 걸 떠나서 지나치게 좀 깊게 연결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게 그 정도까지도 싫은 거 아닌가 내 스스로. 혼자 사는 건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감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외롭게 사는 거를 이렇게 막 추앙하진 않고 혼자 살되 그 외로움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것을 하는 활동들이 요새는 다 비즈니스가 되고 또 돈벌이도 되고 미디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커뮤니티가 몇 개 있어요. 뭐 그냥 눈팅 하는 거죠, 저는. 눈팅족인데 거기에 보면 친목질 금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걸 제가 보고
아니 이 커뮤니티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자고 만든 건데 왜 친목질이 금지냐? 그랬더니 일정 소수의 그룹이 뭐 이제 지나치게 친해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깊거나 하는 관계를 맺는 게 오히려 더 전체에 모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거나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외롭지 않고자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지나치게 깊어지는 것도 경계하는 조금 이중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좀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의 형태가 있죠. 쉐어하우스라는 거죠. 혼자 살고 싶지만 또 남하고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공동 주방 쓰고 공동 거실 쓰고 쉐어하우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죠. 따로 또 같이. 점점 더 즉흥적인 인간관계에 빠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황영이 그 SNS는 크게 자랑질과 찡찡거림 얘기하셨는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관음증과 노출증의 욕망이 있는 거고, 뭐 10%군 20%가 노출을 좀 많이 하고 한 80% 90%가 관음을 하는데, 예전엔 관음의 즐거움이 있었어. 내가 원래 옛날에 좀 친했고 좋아했던 사람이고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 갔대. 맛있는 거 먹어. 와 부럽다, 멋있다, 어디냐고 거기. 근데 이게 지겨운 거야. 그 패턴이 너무 비슷하거든. 어떤 젊은 여자분들은요, 인스타 1시간 하고 나면 막 자괴감이 든다는 거야. 내가 왜 이거 시간 1시간을 이렇게 보냈냐. 타인의 삶을 관음하는 것이 그리 재밌지 않더라 이제는. 페이스북의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뜨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것도 관음거리가 유튜브에 더 많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비슷해. 그 사람 하는 얘기 늘 비슷해. 근데 유튜브는 전혀 모르는 어떤 할머니가 화장을 하고 있고, 잘생긴 애가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 아주 무궁무진한 관음의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까 황영이 되게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나 리브 언론 할 테니 리브미 언론 해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외로움을 못 견디니까 앞으로의 비즈니스들은 이런 외로움을 어떤 보강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잘생긴 친구가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부하는 걸 그냥 보여만 주는데 그 친구가 뭘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라며요. 그런데도 그걸 뭐 몇만 몇십만이 본다며. 많은 부분은 아마 꼭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단기적인 목표나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디언스들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I am not 언론이구나. 그래서 뭐 혼밥, 혼술 이런 게 멋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게 나쁘거나 그런 인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에서 혼밥, 혼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5년 전보다 혼밥, 혼술이 뭐 폭발적으로 늘었냐? 늘긴 늘었지만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해 두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인정받거나 확인받는 것 같아요. 내가 혼밥 혼술을 할 때 좀 약간 창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막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니까 자랑스러울까지는 아니어도 좀 뭘 거릴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리브 언론 할 거야. 그러니 리브미 언론하게 해줘. 그런데 느끼고 싶은 감정은 I'm not 언론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말장난 같지만 되게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죠? 이게 소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뜻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맺어가는 관계가 소셜이잖아요. 이게 소셜라이제이션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걸 도와주는 매체잖아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감정인데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재지변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뭐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근데 사람이 참 묘한 게 자기한테 드는 감정은 컨트롤하려고 그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서 제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시가 떠오르면서 황영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우리 삼행시 구독자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갈대라는 시가 있어요. 신경민 선생님. 신경민 선생님의 갈대라는 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황영한테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동을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혹은 외로움, 혼자 산다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언젠가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이라는 걸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는 몰랐다. 예를 들어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요즘에 SNS 같은 데 올리잖아요. 아무도 해주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이러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깊은 감정은 정말 진짜 자기 사람과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언제부턴가 SNS에 제 진짜 감정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실제로 페이스북 이게 성과 지표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요새. 이탈률이든 특히 제일 중요한 체류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좀 결정적인 순간 같은 게 어떤 때 느꼈냐면 혼자 산다는 거에 있어서 일본 드라마 중에 고독함가 있잖아요. 론리 그룹의 만화 오리지널 컨텐츠보다 이제 드라마가 워낙 하니까 그 앞부분에 인트로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공복을 채울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다라는 그게 혼자 산다는 거의 에센스인 것 같아요. 이노가시라 고로상은 거기서 결혼도 안 했어요. 진짜 1인 가구일 거예요. 1인 가구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혼자 산다는 것에 그 에센스를 보여주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혼자이게 가지는 헛헛함이라는 게 조금씩 페이소스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 양립하기 어려운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나 좀 냅둬라는 것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감정인 외로움, 이 두 개가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되냐? 조화라는 병립되냐가 1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또 1인 시대를 맞이했을 때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상업적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광우병 시위 때 뭐 유명한 사람은 처음에 안 왔어요. 그 시위 현장에.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습니다. 김남국 신부님인가 와서 시위하는 현장에 와서 격려하러 왔는데,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얘기니까요. 그분 첫 마디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대부분 데모하는 양반들이 오면 격렬한 구호를 외치거나 뭐 이러지 않겠어요. 신부님이 와서 딱 마이크 잡고 첫 마디가 그 며칠 동안 거기 광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딱 첫 마디가 여러분 많이 외로우셨죠?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건 논외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표출하려 나갔는데 봤더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은 했는데 그래도 불안했던 게 이게 인정받는 얘기일까? 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딱 와서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감정이 그냥 폭발했던 거거든요. 왜 너 혼자 잘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온전한 네만의 시간을 가지고 네 취향대로 살아. 남 눈치 보고 살아.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너 혼자 아니거든. 우리 거 쓰면 외롭지 않단다. 요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황형 또 황형광등 지금 켜져가지고 혼자 한 10분 얘기했어. 그래서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피한테 제안하는 거. 저 여기서 썸네일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형,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 삼행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황형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끔 자기한테 딱 뼈를 때린다, 마음을 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이론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 우리가 직접 느낀 거랑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절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너무 좋았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많이 고생을 해요. 자존감이라는 워딩으로 책도 많이 나왔고,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하지 마시라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 그걸 제가 살짝 해봤더니 제가 올해 연도에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게 좀 드러났어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그게 완벽하게 자기와 소통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왜 느꼈는지.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는 표현 자체도 너무 참신하고 좋고 의미가 충돌이 되면 각인이 되기 쉽잖아요. 우리는 스토킹 그러면 그게 어떤 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지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전복성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우쭐하고 있었던 너무 좋았는데 전복성. 제가 딱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이제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한 거로 돼 있습니다만 네. 초기 심리학에서 우리말로 내성법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인트로스펙션이에요. 인트로는 안으로, 스펙트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성, 안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초기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신뢰성,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게 뭐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내성법 인트로스펙션 보고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는 표현으로 하니까 솔직히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스토킹한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뭐 이런 쪽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남의 거를 스토킹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후지고 찌질한지 너 어제 왜 그런 말을 해서 가족한테 그렇게 찌질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왜 그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너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쵸 스스로한테 기본적으로 애정은 있어야 뭔가 향상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내성법 이런 거는 황영이 좀 이렇게 자기 지식을 또 화사도 모르면서. 화사도 모르면서 내성법은 알아. 황영의 무식함에 내성이 생기네요 제가.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졸라 많다. 변화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변명, 비겁한 변명이 아닙니까 지금? 크게 보면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다라는 부분,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알랭드 보통 선생이 불행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받는 시선을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제 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던 단어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고독한 군중 속의 고독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풍요 속의 빈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군중 속의 고독? 미국 사회학자 리스만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길어져요. 뭣도 잘난 척이야. 아니 화사도 모르고 아니, 근데 노잼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적인 어떤 공간인 사회라는 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세 종류가 된다. 하나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았던 옛날 농경 시대. 이때를 전통지향 사회라고 그 사람 봤어요. 그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통적인 관습, 종교적인 신념 그것 따라 살다 죽으면 잘 사는 거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의료가 발전하니까 이제 근대가 되면서 출생률은 그대로지만 사망률이 확 주니까 인구가 막 늘고 이럴 때잖아요. 그때는 내부지향 사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부지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릴 적 내 어른들, 윗세대들, 부모들이 했던 얘기가 어떤 기준이 되고 그것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과 그게 20, 30년 전까지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니는 애한테 뭐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법대 가서 판검사 돼. 그럼 그게 자기의 당연한 목표가 되고 숙명적인 목표처럼 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게 타인지향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군중이지만 외롭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맞춰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한 최근 10년 사이에 알랭드 보통의 불행도 그렇고, 불안. 뭐 그 양반 뭐 행복 얘기하는 거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주장하지만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 된 아들러 심리학에서 나오는 미움받지 않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도 똑같다는 거지. 그냥
네 꼴린 대로 해. 그 나쁜 게 아니면.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는 없는 거야. 그거 심리학자가 구라친 거다. 네 맘대로 살아. 그럼 사람들이 옆에서 너 왜 이렇게 사니? 뭐 댕댕거리고 나쁜 소리 그러면 됐어 이 새끼야. 그리고 내 식대로 살아라. 그러면 미움받게 되니까 그걸 건들. 저는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트렌드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한 세대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지향사회, 내부지향사회, 타인지향사회에서 옛날과는 다른, 제가 데이빗 리스먼 선생 정도 되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 시대를 그러면 1인 시대랑 연결해서 이 흐름들을 규정을 하면 저는 자기지향 시대라고 감히 구라치고 싶어요. 오롯한 자기를 지향하는 시대가 된 거다. 그게 1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까 자존감 얘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훌륭한 분들의 얘기가 있겠지만, 우선은 행복이라는 거 개념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집착에 대한 그 우려가 있어요. 다시요. 행복하다라는 거, 이런 건 감정 상태인데, 감정 상태는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결코. 근데 우리는 특히 행복 같은 거, 뭐 성공은 좀 다른 겁니다. 성공 같은 게 지속적인 어떤 개인의 상태로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행복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걸 느끼고 즐기는 순간이 있으면 좋은 거지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가 지나치게 지속되면 다 병인 거예요. 우울한 감정 상태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그게 꾸준히 지속되면 우울증인 거예요. 조울증은 이 바이폴라잖아요. 양극성 장애인데, 물론 의료적으로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울증은 뭐냐면, 이 조증, 이 업돼 있는 상태가 찰나적으로 되는 게 찰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지속되니까 그게 지속되지 않는 시간은 그냥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울증은 이런 정도 낮은 건데, 조울증이라면, 물론 의료적으로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뜨더라도 이게 우울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면 그때 즐기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지속적인 상태로 돌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라고 했는데, 인트로스펙션 해서 내가 잘난 건 뭐고 못난 건 뭐다,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결함도 여기까지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옳다고 결론 내렸으면 그거를 그냥 짊어지고 묵묵히 가는 거고, 그 순간 이후 다른 사람의 잔소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게 자존감 높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자꾸 뭐 전에 얘기했지만 욜로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트렌드 저자를 또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돼서 그런데, 소확행 같은 거, 우린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라 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행복감을 느끼는 대상은 작지만 소소한 거지만, 저는 그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돌려보면 매우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작은 기쁨의 순간이 있는 게 좋은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봐요. 너 요새 행복하니? 그렇게 질문하는 새끼가 제일 싫어요. 아니, 요새는 뭐 행복한 거 느낄 때가 좀 있니?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너 요새 행복하니? 뭐 어쩌라고? 힘든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널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고 와서 돈을 주든가 고기를 사줘. 힘들 때 힘내라라는 말만큼 쓸데없는 위로가 없죠.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 힘이 없어 지금 나는. 근데 힘내. 참 풀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흥 소장 때문에 저도 이 디지털 기기에 입문을 했는데, 전 사실 다 흥 소장이 해줬어요. 아이폰도 흥 소장이 사라고 해서 3년 만에 샀고,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이 양반이 해줬고, 트위터는 계정을 아예 이 양반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땐 좀 친할 때, 흥 소장 뜨기 전에. 요새 제가 좀 범접하기 힘들지만 힘내 범접해. 늘 얘기하잖아. 아이폰 최신 기종을 남들보다 하루 빨리 사서 즐기고 싶은 욕구와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절의 고도 같은 데서 한 3일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도저히 양립 안 되는 이 욕구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우리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1인 시대라는 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의 삶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좀 시니컬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 사는 삶이다 라고 놓고 보면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얘기만큼이나 사람이 산다는 게 근본적으로 혼자 사는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러려면 그나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뭐 컨텐츠 만들고 하는, 유튜브에는 훌륭한 유튜버들 많은데 평균 연령이 높아요. 합이 150이에요. 맞아. 49.7 곱하기 3이니까. 합이 150이에요. 그냥 세월 흘렀다고 역사되는 거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닌데, 그나마 우리 셋이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생각을 좀 하고 살아가는 업을 하고 지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이론적인 얘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혼자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잔소리 드리면, 자존감 있게 사는 거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습적인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꼭 부탁드려요. 예를 들면 뭐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예요. 음식 못하는 엄마는 저 김밥 천국보다 맛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의 손맛 그러면 왠지 포근하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받은 거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고향의 맛 얼마나 푸근해. 다시다. 근데 다시다가 맛이 그러면 5천만 고향에 따라서 5천만 개가 나오냐고. 하나인데 고향의 맛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족만큼 따뜻한 둥지는 없다지만 그게 틀린 표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만큼 힘든 멍해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관습적 인식,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다. 뭔 계속. 제가 줄였을 때 첫 시작이 뭐냐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예요.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도 없고, 동체, 무슨 자웅동체냐고, 동체가 되냐고. 그럼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된다고요? 아니라고. 다른 거와 틀린 거 구분하고, 이거죠. 물론 이러면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행복한 삶이란 게 뭐냐면, 내 멋대로 내 꼴린 대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좋고 내 주위에 다른 사람도 좋게 만든 삶이에요. 그렇게 살자고 결심하고 하다 보면 고민 너무 안 해도 돼요. 우리도 그렇게 지향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깨갱하네. 아, 지금까지 끊임없이 1인 가구를 추구하는 우리 홍구환 형이 아니지만 버럭질이었고요. 2016년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을 한번 묘사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자녀는 한둘 있을 거고, 거주 형태는 아파트일 거고, 그러니 그 나이를 역산해 보면 애 교육비, 사교육비가 많이 들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실 그게 전형성이 있잖아요. 전형. 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2016년, 약간의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2010년 인구 센서스 봤더니 서울 거주 40에서 45세까지 남성 중에서, 44세 초반 44세 남성 중에서 거의 28%가 비혼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비혼 상태니까 아예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 사는 중년 남성 40대 초반의 삶을 묘사해 보세요 했는데 4분의 1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가정을 이루고 뭐 어울려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본질적인 사람의 삶의 양태인데, 플러스 이미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혼자 산다는 게 이게 단순히 젊은이의 1인 가구의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 그렇죠. 그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완벽해야 스스로 된다. 완벽해진다. 혼자 지낼 때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혼자 있을 때 뭐 삼가하라, 신독, 어? 그때야 뭐 혼자 있으면 할 게 뭐 있었겠어.
지금이야 할 게 많죠. 혼자 있어도 사실. 그러니까 이때 풍요라는 건 꼭 물질적인 얘기만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따라서 1인 시대, 1인 가구 시대의 어떤 비즈니스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물론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할 거냐를 이렇게 제안해주는 그런 시간의 모습을 제안해주는 비즈니스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유튜브도 그렇게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거주 형태가 혼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혼자 지금 비혼으로서 혼자 살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제 실제 주거 형태가 혼자인 사람들한테 먹히는 뭐 인테리어 쪽이 됐든 뭐 간편 조리식 쪽이 됐든 제가 이따 마켓컬리나 뭐 헬로 네이처 얘기를 좀 드릴 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로 어떤 소비들을 좀 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사는 것, 경제활동이라고 보면 그 솔로 이코노미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솔로 이코노미 특징이 4S다. 스몰. 뭐 그건 당연히 혼자 사는데 뭐 작아야겠지. 두 번째 스마트. 그럼 스마트는 그 어떤 소비나 그거 자체가 스마트 되지만 그 스마트 이런 디바이스의 문제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서비스예요. 그러니 쿠팡의 로켓 배송이 1인 가구한테 각광받는 건 이런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네 번째가 셀피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이라는 뜻이지만 뭐냐면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거야. 옛날에 왜 우리 유한계급 이런 거 배웠어요. 한은 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 농땡이 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계급, 유한계급이에요. 그 영어로 레저 클래스예요, 레저 클래스. 그 유한계급이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베블렌이에요, 베블렌. 그 양반 한 얘기 중에서 과시적 소비, 현시적 소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유한계급이 생기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소비가 되는 게 이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저는 솔로 이코노미에서 셀피시가 변형된 형태의 과시 소비인 거예요. 그 과시 소비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타인 지향에 나 이런 거 있어 라는 거지만 지금 솔로 이코노미 셀피시는 과시형 소비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아까 제가 타인 지향에서 자기 지향 시대로 간다. 자기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집도 못 사고 차도 안 사. 대신에 나 운동화 이거는 400만 원짜리 해야 되겠어. 그거는 꼭 과시형 소비는 아닌 거죠. 자기 만족 극대화 소비. 스몰하다, 스마트하다, 서비스, 맞춤 서비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셀피시하다. 그 다 해석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언뜻 그 기초 회의할 때, 사전 회의할 때 우리 흥 소장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쿠팡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저희가 주로 얘기할 때 황영의 어떤 깊은 지식과 막 외국 사람들 이름 나오고 뭐 제록스 같은 느낌의 옛날 얘기도 좋은데 그건 황영답게 하시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던 얘기들을 야 진짜 이걸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진짜 이런 시대구나 이런 트렌드가 확실히 보이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구나 그 얘기를 해보자고 치면 마켓컬리 아세요? 알죠. 전지현 이번에 광고하는 거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마켓컬리가 670억 3GC 투자를 받았나 봐요. 보통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를 받으면 확 좀 정량적으로 확 키워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하죠. 매스미디어 광고, TV 광고를 딱 때려버리죠. 타겟도 워낙 맞으니까. 꼭 1인 가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주부들을 위한 거기도 한데 얘네가 이제 가져온 컨셉이 샛별 배송이거든요. 쿠팡이 뭐죠?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얘네는 샛별 배송. 알죠. 거기까지는 압니다. 아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냥 그 과시적 소비, 셀피시 그 얘기할 때 그 뜬금없이 좀 생각이 났는데 탕진재미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그건 우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뭔데?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재미인 거죠. 그거 늘 이거 30년 전부터 그 재미를 알던 사람이야. 탕진은 많이 해왔어요. 계속 조였어. 탕진하다 가끔 없을 때 이제 우울해지고 SNS도 안 하고 자랑할 게 없다고. 자랑을 하지 마. 쿠팡은 로켓 배송, 마켓컬리는 샛별 배송. 샛별 배송.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로켓 배송은 스피디하다라는 거죠. 스피디하다. 샛별 배송은 타임리하다. 그래서 저는
샛별 배송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쿠팡은 로켓 배송이니까 무지 빠르잖아요. 계획적으로 막 그 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1인 가구에 있어서는 급할 때 필요할 때 빨리 갖다 주는 게 최고로 중요한 덕목일 테니 그 사람들한테 맞는 서비스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가격도 스몰한 것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 솔로 이코노미의 4S 중에 3S를 다 충족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은 좀 깊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마켓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샛별 배송이라고 하면 그 신선식품 위주니까 새벽에 갖다 줘서 아침부터 그걸 갖고 조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쿠팡은 넓은 품목들을 가지고 스피디하게 보내지는 거로 될 것이고 마켓컬리는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저는 이런 상행위는 결국 우리 거 끊으면 피곤하다라고 주는 게 비즈니스 상행위의 성공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크게 몇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아예 빌트인으로 때려 박는 거예요. 에어컨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새로 짓는 집이나 아파트에 어떻게 빌트인을 때려 박는가가 중요한 거지 개별 소비자 사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문이 아니라 적시해주는 구독 형태가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존의 대시 버튼.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쿠팡 같은 곳은 소셜 커머스인데 일반 이커머스와 뭐가 다르냐? 값이 좀 싸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스피디함이나 이런 걸 하는 쪽은 단기적인 일회 거래가 많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구독 경제의 관점으로 구독 서비스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것도 있지만 이 고객한테는 요 품목은 우리가 마치 구매 대행처럼 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발전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쿠팡과 마켓컬리가 솔로 이코노미의 4S를 다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특히 마켓컬리는 그 셀피시라는 걸 많이 충족해 주는 것 같아요. 저 마켓컬리에서 사진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준다 그랬죠? 예전에 소고기를 보여줄 때는 마블링이나 굽기 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켓컬리가 하는 방식은 그 과정, 그걸 먹었을 때 가장 극강의 막 김이 올라오거나 그 육즙이 흘러가는 혹은 차려진 상에 차려진 상. 예, 차려진 상. 저 장면을 내가 빨리 경험하고 싶어. 라는 걸로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었죠. 그게 얘네 성공 요인 중에 또 하나. 마켓컬리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애정하는 우리 대학 후배가 있는데 지금 헬로우 네이처에서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1인을 위한 간편식이 굉장히 강력한 거기에 킬러 메뉴. 어제만 해도 헬로우 네이처에 전날 주문한 게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설탕 뭐 이런 게 안 들어간 두유 순수하게 콩만 간 두유하고 딸기가 예쁘게 손질이 돼 있어요. 그 딸기 4개 먹고 출근했거든요. 아까 셀피시, 그러니까 아침에 건강한 걸 먹는다는 기분을 줘요. 그 아까 얘기했던 소고기를 보여주는데 재료가 얼마나 좋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리된 이후의 모습 자체뿐 아니라 그게 테이블에 차려졌을 때 그 뽀대라는 모습을 보여준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셀피시 소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의 그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과시형 소비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형태라고 봐요. 실제로 마켓컬리에서 그 받아먹는 받아먹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혼자 저 원룸 사는 30대 초반 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 안 나오지. 참 사람이란 게 참 가슴 아픈 존재인 게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따지기도 하지만 어떤 허위의식 같은 거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코워킹 플레이스 하는 게 마케팅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베네핏이 있다예요. 그죠? 그렇죠. 임대료도 싸고 이런 공용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거기 가는 많은 경우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지만
거기 가서 마치 첨단의 스타트업 CEO가 됐다는 그런 허위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장사가 된다고 봐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 코워킹 플레이스에서 많이 나온다고들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아침형 인간 갖고 막 떠든 게. 꽤 오래됐죠, 그건. 그거 오래됐어요? 네. 아침형 인간과 뭐 저녁형 인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차이가 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거야. 단 하나. 어떤 차이냐? 아침형 인간에 속하는 놈들이 자랑들이 심하다. 최근에 그 외국 사람이 쓴 트윗 보고 깜짝 놀랐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300명을 인터뷰해 봤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 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 아무런 공통점이 없더래. 물론 그런 허위의식에 기반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도 저희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막 씁쓸하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까 로켓 배송과 색별 배송의 브랜드적 의미, 그래서 브랜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 리브 언론 혹은 립미 언론 하지만 너는 완전 외롭진 않아. You are not alone 얘기했는데 쿠팡맨이 그런 문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요.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그 제 지인 우리 요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삼행시의 그 아주 뮤즈 그분이 SNS에 올린 걸 봤는데 쿠팡맨과 문자를 재밌게 나눈 거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딱 요 정도의 관계가 좋은 거야. 이 택배기사님 들어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 이건 싫어. 그건 싫어. 근데 문자로 서로 말장난을 하는 거야. 아까 포에스, 뭐 교과서적이죠. 근데 거기 하나 더 플러스가 심퍼시 정도인 것 같아요. 간단한 공감. 그 심퍼시 하는 정도? 또 그렇대요. 택배가 오면 너무 행복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시켰지? 이런 사람이 또 있대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혼자 같이 살더라도 혼자 뭔가를 주문하거나 이 행위 자체가 그 과정을 좀 즐겁게 해주는 디자인? 뭐 문자 외에도 좀 다른 장치들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브랜드 개성화 전략에 나오는 건데 의인화 전략 있잖아요. 인터파크에 톡집상가 이런 거 있어요. 챗봇. 그러니까 이게 시리도 어찌 보면 그 의인화 서비스인데 이런 1인 시대가 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적절한 수준의 친밀감을 확보하되 일정 수준 이상은 거리감을 둬야 되니까 마치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거로 대체되는 경향도 계속 나올 거다. 꼭 사람을 이해하는 것좀 사실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에 따라 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50cm 이내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친밀한 관계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가져갔지만 그 친밀감이 지나치게 되는 그 거리 안으로는 안 들어오게 하려는 거 아니냐. 만약에 혼밥 전문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혼자 앉아서 먹는데 지나치게 따닥 앉아 있는 거는 뭐 공간적인 뭐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도 그렇게까지 성공 못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그런 구매 과정에서의 그 적절한 위트, 중고나라에서 누가 뭘 샀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이벤트 당첨됐습니다를 밖에 붙여달라고. 그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혼자 살든 부인이 있든 뭐 누구랑 같이 사든 그 과정에서 어떤 약간 위트. 그래서 이제 소니에서 플스4 나오면서 광고가 이거잖아요. 이해가 용서보다 빠르단가. 카피가 이래요. 아, 용서가 이해보다 낫다. 뭐 그럴 거예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고 저지르고 용서를 받아. 용서받는 게 낫지. 사겠다고 이해식. 아주 명언이죠, 명언. 용서가 이해보다 빠르다. 솔로 이코노미, 혼자 살고, 혼자 사고, 혼자 뭘 하고 할 때 의식주가 있을 거고, 네. 의식주. 그리고 또 사람들이 플러스로 3개 더하는 게 휴미락이거든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이 있고 휴미락이니까 어떻게 쉬고 할 거냐. 그다음에 미는 이제 뷰티 쪽이 되겠죠, 그죠? 락은 즐거움을 찾는 거니까 어디 뭐 그 레저든 뭐든 뭐 그 쾌락적인 행위 이런 건데. 그 하나하나를 다 될 필요는 없지만 그 1인 시대 혹은 1인 가구 입장에서 그런 의식주, 휴미락 중에 좀 독특하게 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언급하다가 짧게 얘기했는데 플립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게 소셜 네트워킹 같은 걸 하는 건데 뭐 와인을 마시거나 뭐 보드를 타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근데 그 주제에 되게 짧게 그것만 하고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버려요. 만나서 약간의 플래시몹 같기도 한 거예요. 그냥 국경 없는 포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에펠탑 앞에 이제 포장마차를 해놓는데 젊은 남녀가 와요. 근데 얘네가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국경 없는 포차에 오는 만남 앱을 써갖고 와서 만나서 같이 떡볶이 먹고 가요. 이런 거를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걸 가취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 그 말이 된다. 나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데 나만 혼자 외로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외롭지 않음을 확인하지만 그렇죠.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욕구가 해석이 되면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그래, 안녕 가세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이런 현상을 감정 대리인이라고 풀어요. 이제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언택트죠. 이모티콘을 쓴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황영이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에서 친목질 하지 마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네요. 뭐 요즘 틴더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틴더는 원래 외국에서는 소개팅 앱이지. 이성 만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아까 TV 광고 막 하잖아요. 달리기 막 혼자 달리기 지겨운데 혼자 같이 뛸 달리기 사람 지겨운데. 없을까? 뭐 이런 거. 그게 무료 때는요. 동성이랑 다 섞여서 나온대요. 돈을 지불하면 이성이 나오네.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사는 그러니까 리브와 바이 얘기에서 이제 우리 혼자 만드는 사람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만드는 사람들로 넘어갈까요? 저 컨텐츠 만드는 거 넘어가기 전에 딱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녹화 중이면서도 즉흥적인 기획회의를 하는 삼행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랑 거절을 잘하는 법. 왜냐면 아까 1인 시대랑 맥락은 맞거든. 홍구 황영이 충고하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